not. What is your verdict? Find the defendant guilty. The deadly narcotic. Ladies and gentlemen of the jury, you've got to get a hold of yourself. 공터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벤치에. 학교에 온 김에 영국 석사 유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가지고 필름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뭐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투자 대비 얼마나 효율이 있고 얼마나 수익이 있는지가 항상 중요하고, 또 영국 석사 유학이라는 것도 상당히 큰 돈이 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석사 유학을 고민하시다가 그냥 뭐 다른 길을 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되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저한테 블로그로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냥 제가 영국 석사를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경험한 것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요. 영국 석사 유학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중에 직장인이시고 퇴사를 하고 유학을 오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은 영국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취업을 하고 싶어서 그 전에 유학을 먼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제 블로그로 문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영국 석사 유학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딱 3가지가 있는데, 영국 석사 유학이 비용을 쓴 만큼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2번째는 영국 석사 유학을 하면 영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느냐, 취업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고요, 그게. 그리고 마지막은 영국 석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필요한 마음가짐, 특히 영국에 정착하고 싶어서 영국 석사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이렇게 3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영국 석사는 물론 비싸요. 모든 유학이 다 그렇겠지만 물론 비싸고, 그렇지만 제가 영국의 석사 유학이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은 1년이라는 점. 미국과 가장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미국은 저도 물론 찾아봤지만 2년이고 그 2년 동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국은 1년이지만 1년 동안 이제 파트타임으로 근무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혹시 결혼을 하신 분이나,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부부가 오시는 경우라면 학생 당사자는 파트타임으로 주당 20시간을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동반자는, 그러니까 배우자는 해가 떴다. 배우자는 제한 없이 그 비자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강력한 비자라고, 되게 좋은 비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 이 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가량의 비용을, 비싼 학과는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 뭐 4,000만원, 우선 비용을 생각해보면, 학비만 생각하면 물론 학부과마다 다르겠지만 최소 그래도 2,000, 3,000, 4,000 이렇게는 생각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좋은 학교일수록, 그러니까 좋은 학교라는 거는 랭킹, 일반적으로 한국 분들이 랭킹을 많이 신경 쓰시니까 랭킹이 높은 학교일수록 비싸요, 학비가. 심지어 영국 대학 대부분들이 지원서 서류 비용이 없는데, 좀 한국인들이나 그런 아시아계에서 인기가 많은 학교, 아니면 랭킹이 높은 학교들은 지원서 비용도 심지어 되게 비싸더라고요. 70-80파운드 정도? 여튼 그래서 이제 가고 싶은 학교를 정하고 나면 그렇게 몇천만 원의 큰 돈을 들여서 이제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유학을 해야 하는데,
이게 학비로만 끝나는 게 또 아니잖아요. 생활비도 있고 런던에 어마무시한 물가도 있고 너무 뜨겁다고 과열되었다고 햇빛을 너무 정면으로 받아가지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다시 그늘로 왔습니다. 네, 여튼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뭐 교통비, 식비, 주거 비용 당연히 반값 들겠죠.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그렇게 되게 만만하게 볼 만큼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뭐 몇 년 하셨던 분들은 그동안 모았던 그 적금 같은 거 다 깨서 정말 탈탈 털어서 다 쓰셔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뭐 부모님께서 조금 도움을 주신다면 물론 감사하겠지만 사실 이게 나이가 차서 유학을 오는데 그렇게 손 벌리기도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오신 분들 보면은 되게 알뜰살뜰히 아껴 쓰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러는데, 총 비용 그 몇천만 원, 1년간의 몇천만 원의 비용이 어떤 가치가 있냐, 그 영국 석사 졸업장이 어떤 가치가 있냐고 물으신다면, 한국에서 뭐 해외 대학 출신? 아니면은 뭐 영어권에서 유학을 했다는 그런 명함? 저는 사실 그런 거는 크게 본인이 한국에 돌아가실 예정이라면, 돌아가서 취업을 하는데 나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영국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시라면은 그 부분은 쉽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요즘 취업이 한국에 힘든 상황인데, 해외에서 그냥 갑자기 석사 유학 1년 하고 왔다고 해서 취직이 안 되던 취직이 갑자기 되고 막 그러니까 연봉이 막 몇천씩 오르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내가 투자한 그 석사 유학 비용은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나의 성장으로 봐야 하는 것 같고, 내가 그 1년간 경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내가 경험해야 하는 부분, 얻을 수 있는 부분, 그것들을 위해서 소비하는 돈이지, 단기적인 어떤 성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사실 요즘 취업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자꾸 토끼가 지나다녀요. 귀여워. 카메라 비추면 또 도망가겠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국 석사 유학을 한 후에 영국 취업의 가능성이 어떻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뭐 갑자기 영국에 가고 싶어, 영국에서 살고 싶어, 그래서 한국에서 영국 회사들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훨씬 높고요. 그리고 이 몇천만 원을 투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정부에서도 영국 학교를 나오고 나면, 카메라가 너무 뜨거운가 봐요. 햇볕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직사광선 쬐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몇천만 원을 내고, 심지어 영국은 학비가 해외 국적의 학생들에게는 2배예요. 거의 2배 정도고 훨씬 비싸기 때문에 영국에서 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영국에서 취업 비자를 받으려고 신청을 할 때 주는 혜택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거는 뭐 영국의 워홀, 워킹홀리데이로 오는 분들보다는 영국에서 취업 비자를 받는 게 조금 더 용이하다는 말이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너무 비자 관련 자세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우선 연봉 제한이 많이 낮아요. 영국에서 유학을 한 다음에 영국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그 회사에서 너를 고용하겠다, 너에게 취업 비자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를 고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오퍼를 주면, 그러면은 이제 그 오퍼를 받고 취업 비자를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때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풀은 워홀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풀과는 달라요. 그래서 워홀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국에 가서 한국에 가서 비자를 신청을 해야 되지만 영국에서 유학을 한 경우에는 영국 학생 비자에서 취업 비자 변경이 영국 내에서 가능하고요. 정해진 인원 제한이 없어요. 취업 비자를 발급해주는. 예를 들어서 자꾸 워킹홀리데이랑 이렇게 약간 비교를 하게 되는데, 왜냐면은 둘이 딱 되게 다른 특성의 비자지만 영국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시는 비자라서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홀의 경우에는 한 달에 몇 명까지 취업 비자를 줄 수 있다 하는 캡이 정해져 있고요. 근데 학생 비자는 그 캡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나를 어떤 회사에선가 고용해주기만 한다면, 취업 비자를 주겠다고 하고 고용해주기만 한다면 이제 그걸로 거의 모든 과정이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비자가 나오는 과정 자체는 훨씬 다른 비자에서 넘어가는 것보다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취업 비자를 받는데 걸리는 기간 자체가 과정 자체가 짧아요. 영국 내에서 취업 비자로 변경할 수 없는 비자, 예를 들어 워홀 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우리는 이 빈 포지션에 내가 채용하고자 하는 이 한국에 밖에 지원을 안 했어. 얘가 가장 적격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유러피안 유니언, 그 유럽 연합 국적인 다른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어. 적합한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얘한테 취업 비자를 주더라도 얘를 뽑을 거야 라는 그런 증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약간의 혜택들이 있지만 결론만 말하자면 저는 영국 학생 비자가 워홀 비자보다 뭐 좋은 비자다 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냥 두 비자는 특성 자체가 너무 다르고, 학생 비자는 마음대로 일을 못하죠. 하지만 워홀 비자는 그 2년간 또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고, 그 후에 그 기업에서 취업 비자 오퍼를 받아가지고 취업 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정착하시는 사례도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학생 비자가 더 좋네, 워홀 비자가 더 좋네 하는 건 뭐 학생 비자로 오면은 취업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네 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모든 거는 개인의 역량, 개인이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영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좌우를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냥 이런 차이점이 있다. 워홀 비자와는 이런 차이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몇 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부어서라도 나는 학생 비자가 주는 혜택들을 받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학생 비자를 선택하라는 말씀이었고요. 유학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찌됐든 1년을 공부를 하고 해외에서, 그리고 졸업장이 나온다는 거, 그게 엄청 보람찬 일이기는 해요. 뭔가 새로운 도전을 꿈꾸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학문의 뜻이 있는 분이라면 더군다나 되게 좋은 선택일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영국 유학을 오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보통 2년짜리 코스가 1년 안에 끝나는 만큼 되게 인텐시브해요. 되게 축약이 되어 있고,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지식을 떠먹여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대학에 가면은 소를 한 마리 주고 네가 알아서 잡아먹어라 한다고 하고,
근데 여기 오면은 뭐랄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의 약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만큼 공부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본인이 전공하지 않은 학문을 영국에 와서 석사 유학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기초적인 걸 설명을 전혀 안 해주거든요. 되게 어떻게 보면 불친절한 교육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1년 안에 그 교수진들은 본인한테 할당된 내용의 진도를 다 빼야 하고 이 1년에 3학기라는 학기가 있는데 마지막 학기에는 시험만 봐요. 여름 학기에는 거의 2-3달 동안 시험만 그 앞서 2학기에 배운 내용들을 다 시험만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 2학기 동안 아주 강도 높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책상 앞에 앉아있는 걸 좀 잘 못하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나는 공부는 잘 안 맞지만 뭐 영국도 가보고 싶고 영국 취업도 좀 더 잘 된다고 하니까 유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면은 와서 많이 고생하실 거예요. 절대 되게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석사 유학을 오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석사를 했는데 한 과목마다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의 프로젝트, 많게는 4개까지 받고 적어도 2개는 해요. 그러니까 정말 숨 쉴 시간도 없이 바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마지막 학기에 시험을 본 과목 중에 하나라도 페일이 있다, 50점 미만으로 시험 점수가 나온 과목이 있다, 이러면은 그 해에는 졸업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년 여름 학기에 다시 오셔서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 졸업장을 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과목이라도 페일을 했으면 당연히 영국 취업 비자도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없다는 거는 제 말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건데 그 취업 비자를 주는 이유는 내가 영국에서 학위를 딴 이 증명이 있어 라는 걸 보여줘야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당연히 페일을 하면 여기서 취업을 하기가 어려워지고요. 정말 매일매일 과제 공부 그 작년 한 해는 진짜 저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공부만 한 기억밖에 없고 공부랑 뭐 자소서 쓰고 면접 보러 다니고 왜냐면은 그 공부하는 동안 다음 해에 그 1년짜리 취업 과정을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잡을 구해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잡을 구하지 못하면 저는 1년 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되게 모든 게 절박했어요. 공부하는 남의 나라 말로 공부하는 스트레스 도 크고 제가 약간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다 보니까 항상 어떤 클래스를 들어가더라도 제일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시험 점수가 되게 짜요. 70점 이상 맞으면 우리나라로 환산했을 때 A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점수들을 교수님들이 짜게 주시는데 저는 여름 학기에 시험을 본 모든 과목이 대부분 80-90점대? 평균 한 90점 정도가 나와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되게 뿌듯했어요. 좀 자랑같이 들리긴 하지만 그래서 뭐 잠도 못 자고 과제하고 학교 가고 뭐 4시간씩 자고 거의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2번째랑 3번째는 영어랑 자신감인데 이거는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No problem.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깜짝 놀랐어. 강아지가 나한테 짖었어. 이거는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두 개가 되게 연관이 많이 돼 있거든요. 나는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자신감이 없어서 공부하는데 힘들어. 그래서 영국 석사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영국 유학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저도 그랬지만 저도 영어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거를 석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나는 모국어가 아닌데 영어가 근데 영어가 모국어인 애들이랑 공부를 하니까 조금 괜히 주눅 들 때도 있고 쟤는 뭐지? 인종차별하나? 싶을 때도 있고 그랬는데 자꾸 자기를 영국 애들이랑 비교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나 스스로에게 너무 못되게 구는 것 같고 물론 영국 애들이 투자하는 것보다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걔네보다 읽는 속도도 느리고 이해하는 속도도 느려요. 왜냐면 내 모국어가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지? 나는 진짜 영어를 못한다 라고 저는 맨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영어가 정말 많이 늘었고